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 전문가 강백호입니다. 2020년 1월 10일 1월의 2주차 부산 금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중에 비가 온 관계로 주로 파악을 꼼꼼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겨울철 주로로 접어들면서 서울과 부산 할 거 없이 모두 앞선 마필들이 유리한 경주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경마 역시도 아마도 주로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추입형 마필보다는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번 주 총 11개 경주에서 강백호가 준비한 현장 승부처는 6경주, 8경주, 9경주, 6, 8, 9. 자, 총 3개 경주를 현장에서 한번 멋진 중배당까지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 만큼 6경주, 8경주, 9경주 바쁘시더라도 현장 승부처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1월 10일 강백호가 준비한 부산 금요경마 1경주부터 출발합니다. 자, 부산 1경주 1000m 1경주와 2경주가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앞말이 이번 주에 많이 출전을 하고 있어서 1경주와 2경주 앞말로 구성되어 있는 1000m 미승리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현장에서는 2번 스파이스 캔디와 4번 어메이징걸, 자, 외곽의 12번 영광의 키스까지 인기를 나눠 가지는데요. 여기 12번 영광의 키스 같은 경우에는 출전 마필들 중에서 몸값이 제일 비싼 2억 5천만 원짜리의 고가의 마필입니다. 큰 질병 없이 좀 공백기를 길게 잡고 나왔는데, 이 마필이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데 아직은 실전 경험이 4번뿐이 뛰지 않았기 때문에 또 외곽에서 유연명 등짝을 태운 것을 본다라면 유연명이가 초반부터 적극 공세를 나설 마필이고요. 자, 5번 헤네시 크릿이라는 마필도 직전 데뷔전에서 마지막 라스트 탄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게이트도 안쪽으로 들어왔고 마체는 크지 않지만 라스트 탄력을 끌어낸 마필. 4번 어메이징걸, 정우주 기수가 직전 경주에 늦발길을 보이면서 초반에 약간 충돌을 하면서 늦었죠. 자, 그러면서 직선주로의 추임력만큼은 상당히 좋은 걸음.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정우주 기수가 와칸타라는 마필과 병합훈련 시 직전보다는 좀 더 걸음이 늘어난 모습이고요. 자, 안쪽에 2번 스파이스 캔디라는 마필을 눈여겨보셔야 될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직전 데뷔전에서 체중이 무려 27kg가 빠져나와서 초반에 최상현 기수가 앞선에도 나오지를 못하고 허우적대다가 개발을 보였던 마필인데요. 자, 이번에 소속조 마필이죠. 상위 등급 2류 경마에 출전하는 청담 삼성도끼, 청담도끼라고 그럴 뻔했네요. 자, 삼성도끼라는 상위권 마필한테 전혀 밀리지 않는 탄력이라면 안쪽 게이트의 2점이고요. 또 초반에 빠른 마필들이 외곽에 있기 때문에 자, 2번 스파이스 캔디를 놓고 2번, 4번이 원틀입니다. 자, 외곽에 12번 영광의 키스라든지 거기에 5번 해피 시크릿, 요 두 마리 마필을 후공막권으로 때린다라면 1경주부터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2번 놓고 4번의 원장이고요. 2 놓고 5번, 12번을 추천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갑니다. 자, 2경주 1000m 경주입니다. 1경주와 2경주가 분할이 된 앞말 한정 경주. 자, 현장에서는 5번 썬더고, 8번 톱 럭키와 외곽의 9번 달래까지 인기를 나눠 가지는 경주인데, 자, 우선적으로 이번 경주는 5번 썬더고라는 마필. 자, 이 김철호 기수가 지금 한 달 반 동안 승수 쌓기가 상당히 그렇게 어려웠는지 지난주에 겨우 하나 1승을 추가를 하면서 198승인데 다른 기수들은 200승을 훌떡훌떡 넘어가는데 이 김철호 기수는 어떻게 된 건지
그래도 중견급 기수치고는 기승술이 좀 괜찮다고 봤는데 최근에 말몰이 하는 거를 봐서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죠. 하지만 이번 경주는 초반에 발빠른 마필이 5번, 8번, 9번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직전보다 게이트 좋아졌고 이번에 김철우 기수가 마무리 조교까지 하면서 외산 4등급 마필과 강도 높은 병합 훈련을 하면서 걸음을 늘렸고 또 편성의 자체가 뚜렷한 강자도 없습니다. 그런 만큼 자 이번 경주는 5번 썬더고를 배팅권의 중심에 놓고 때려야 될 마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직전 경주에 같이 뛰었던 8번 톱너키와 4번 샹하이 민트라는 마필이 이번에는 게이트가 바뀌었습니다. 직전에 톱너키라는 마필은 외곽이었고 상하이 민트는 외곽 10번이었는데 이번엔 게이트가 안쪽으로 돌아왔고 기승기수가 누굽니까? 다실바입니다. 다실바. 지난주에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안 했는데 자 이번에 다실바 기수의 기승술이라면 자 4번 상하이 민트를 일단 원장 막건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8번 톱너키도 일단 발은 빠르지만 실전 지구력이 조금 부족한 마필이고 하지만은 인기 마필로 뭐 레이스 전개가 유리한 만큼 이번 경주 안고 가셔야 되겠고 자 저는 9번 달래라는 마필도 직전에 기습 선행을 나가면서 버티기에 실패를 했는데 직전에 이 마필이 체중이 무려 28kg가 빠져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체중 체크 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앞에 나간다 하더라도 쉽게 5번, 8번이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라면 좀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쪽에 1번 큰 러버 프랑스와 용병기수 정말 진짜 뭐 기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마필도 직전 경주에 프랑스와가 초중반이 좀 느려지면서 또 출발 과정에서 2번 게이트에 있던 마필과 방해를 받으면서 충돌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라스트 탄력만큼은 상당히 걸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5번을 놓고 8번, 9번, 4번 뭐 이런 마필들은 빨갱이 배당이지만 1번 큰 러브라는 마필도 요번에 프랑스와 앞선이 무너지기를 기다렸다. 이런 마필들을 또 프랑스와가 잘 탑니다.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 선진국 경마 기승술을 하기 때문에 자 1번 큰 러브까지 자 원장 막권 5번 4번 원장 막권으로 한번 때리고 가자고요. 자 5 놓고 뭐 1번 8번 이 두 마리 마필도 충분히 기대치가 있겠고 5 놓고 뭐 8번 9번 4번 다 빨갱이 때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9번 달래 서승훈이 아니라 헤레비레도 자 한번 뒤로 돌려놓고 자 5번 4번 원장에 5 놓고 18 막권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갑니다. 자 3경주 1000m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데뷔전을 나서는 8번 원더 블레이드라는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상당히 체격 조건이 좋은 540kg의 매니피얼통을 지녔는데 과연 실전을 얼만큼 뛸 수 있을까요? 액면상 최근에 부산주로에서 주행조검사 잘 받아놓은 마필이 입상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두 번 속았냐고요 우리가. 액면은 좋아. 근데 막상 뛰고 나면 풀빵이야. 그러면서 실망을 많이 하죠. 자, 하지만 8번 원더풀 플레이는 분명 뛰어줄 잠재력 값어치를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5번 에이스 잭팟이라는 마필, 철호인데 이 마필은 최근에 1200, 1300을 뛰던 마필이고 실전 경험도 풍부한 반면에 나름 거리를 줄여 나왔습니다. 자, 5번 게이트에 있는 에이스 잭팟. 자, 한 마리를 더 본다면 4번 닥터 그레이라는 마필입니다. 출발 과정에서 직전 서승훈 기수가 많은 인기를 모으고 그때 당시 4번 마필에 충돌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 마필도 그렇게 아주 발이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실전 2번을 뛰어봤기 때문에 뭐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밀어붙이겠지만은 사실 이 마필 역시도 레이스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전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필을 놓고 때리느냐? 자, 이번 경주 6번 퓨처킹이라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이 직전 경주의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서승훈 기수가 출발 직후 1경주였죠, 그때? 출발하면서 개 낙마를 하는 바람에 완전히 뭐 강백호가 추천드린 마필도 개박살이 나고 아쉬움을 남겼는데 요번에는 이성재 기수로 기승 교체를 했습니다. 뭐 이성재나 서승훈이나 뭐 서승훈이가 좀 낫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마필의 주특기는 무조건 앞장입니다. 무조건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앞장에 나간다라면 포위평 마필이고 또 체격 조건도 좋고 최근 경주에서 1300에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요번에는 통할 수 있다. 자, 6번 놓고 때리자고요. 자, 일단 원틀 막권 6번, 8번 쪽으로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6번을 놓고 4번, 5번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 자, 6번, 8번에 6 놓고 4번, 5번 요 두 마리 마필 추천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갑니다. 자, 4경주 1000m 경주입니다. 3세, 이번 경주는 뭐 3세 마필들인데 아직은 실전 경험이 없고 어떻게 보면 2세 후반부 말이라고 보여줄 수 있죠. 사실 뭐 한 열흘 전만 해도 2세 마필들이었거든요. 자, 그 가운데 1번 마스터벨라라는 마필 일단 앞장 뒤장 모두 갖추고 있고 최근 데뷔 두 번의 경주에서 입상에 실패. 또 직전 경주에는 현장에서 체중이 28kg가 불어나와서 선두권 경합 속에 끝걸음이 무뎌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훈련 강도를 좀 더 끌어올리면서 바람의 꿈이라는 마필과 좀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는지 한결 직전보다는 걸음이 좀 좋아진 모습이고요. 자, 현장에서 3번 노던 드림이 직전 경주의 박재희 기수가 출발 과정에서 좀 안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였는데 월요일 날 박재희 기수가 결혼식을 올렸죠? 김혜선 기수랑. 자, 그런데 뭐 얼마나 돈을 벌을 거라고 신혼여행도 안 가고 참 바로 말을 타는데 3번 노던 드림. 자, 전형적으로 이 마필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스가 빠르다라면 1번, 3번 깜빡이 막권이다. 요거는 좀 저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느냐. 라스트 탄력은 좋을지 모르지만 금일 경마에서 주로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3번 노던 드림은 안고 가는 정도의 마필이고요. 자, 여기 8번 킹브라더라는 마필. 이 마필이 직전 14번 최외곽 게이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초반 스타트 능력을 끌어내지를 못하면서 외곽을 돌았고 또 직선주로에서도 별다른 걸음을 보이지 못했지만 정도현 기수 부담 중량은 조금 높지만 전개의 이점으로 밀어붙일 마필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10번 퀸 그레이스라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의 초반에 약간의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마지막까지 걸음을 끌어냈는데 자, 제가 봤을 땐 1번 마스터벨랄도 발은 빠르지만은 오히려 10번 퀸 그레이스라는 마필이 먼저 선행을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등짝이 프랑스어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자, 10번 퀸 그레이스도 이번 경주 입상권의 한 자리는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최종 막권 전략은 강백호는 1번, 10번 쪽으로 원틀로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1 놓고 38, 1 놓고 38 막권까지 한번 적극 추천을 드리면서 자, 1번 마스터벨라 요번에는 오겠죠. 자, 1번 놓고 10번의 주력이고요. 3번, 8번까지 추천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갑니다. 자, 5경주 1300m 경주입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지만 사실 상대마를 한 방에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은 없는 경주. 한쪽에 3번 맨 오브 더 월드는 거리적인 경험이 없지만 이번에 상위군 외산 1등급 굿캐스팅 아람날에 실장과 같이 강도 높은 병합을 했고 자, 9번 굿선더가 직전에 인기 10위였는데 의외로 잘 뛰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작정 무시는 할 수도 없고 레이스는 또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전개의 이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서 배당권 마필은 바로 11번 그레이트 고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데뷔전에서 출발이 매끄럽지는 못했죠. 자, 하지만 직선주로에서 올라오는 걸음은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마필들이 2분 3초대 1분 23초대라면 이 녀석은 그래도 1분 22초대의 걸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마필이고 초반이 그렇게 아주 느린 마필도 아니다. 왜냐? 이 마필은 직전 데뷔전에서 처음 뛰어봤기 때문에 아직은 실전에서 걸음이 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마필. 자, 11번 그레이트 고가 되겠고요. 자, 안쪽에 5번 베라데이가 현장에서 많은 인기를 모을 겁니다. 직전 경주에 김도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시종 뭐 그냥 주춤주춤하다가 약간 늦밟기도 보이면서 좀 개발을 보였는데 자, 이번 경주는 5번 베라데이가 선행을 원사이드하게 나갈 수 있는 게임은 아니죠. 왜냐면은 8번 이글스타라든지 뭐 7번 굿선더 뭐 이런 마필도 있고 외곽의 10번 다이나믹 러시도 발이 빠른 마필이긴 합니다만도 뭐 직전보다는 좀 더 한 템포만 빨리 레이스를 이끌어 나가고 또 지난주에 이효식이가 잘 탔죠.
자, 그런 만큼 초반부터 적극 공세를 나선다라면 자, 5번 베라데이. 뭐 능력 차이는 크지는 않지만 저는 5번 베라데이를 중심에 놓고 자, 5번 11번 쪽으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배당도 좀 짭짤합니다. 오놓고는. 자, 오놓고 11번에 한번 주력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5번을 놓고 나머지 마필 자, 3번과 7번 요 두 마리 마필 후공막권 자, 추천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갑니다. 자, 6경주입니다. 강백호가 준비한 현장 승부처가 되겠고요. 현장에서는 고만고만하게 팔릴 겁니다. 11번 버닝 플라이가 우선적으로 인기를 모으겠고 10번 난산여제, 뭐 안쪽에 1번 아모리스, 4번 바람의 꿈까지 인기를 나눠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이번 경주는 자칫하면 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11번 버닝 플라이는 데뷔 후 안쪽 게이트에서만 뛰었습니다. 5번, 3번 쪽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입니까? 최외곽 11번입니다. 그렇다고 이 녀석이 단독 선행을 나가느냐? 그렇지도 못할걸요. 왜? 안쪽에 6번 디바인 뮤직이 발빠른 마필이 있고 자, 이번 이 11번 버닝 플라이 같은 경우는 제가 데뷔전 때 잘 눈여겨봤던 마필인데 약간 겁이 있습니다. 아직 어려서 실전 경험이 풍부하지 못해서 자, 그래서 이번 경주 11번 버닝 플라이도 팔리겠지만 자, 노리는 마필이 제가 생각했을 것보다 현장에서 인기도에 좀 밀려있고 자, 그래서 한번 때려먹자. 6경주 현장에서 빨갱이 저배당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한번 넉넉한 중배당까지 한번 노려서 부산 6경주 현장 승부처 멋진 적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7경주 1300m 현장에서는 10번 페르디 도로켓이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빳빳하게 세워서 팔릴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최근 경주에서 조금은 결정타가 부족하죠. 자, 하지만 일단 발도 빠르고 거기에 등짝까지 송경훈이 못 믿죠? 송경훈 기수 거기에 부담 중량이 2.5kg가 늘어났습니다. 자, 안고 가는 10번이고요. 자, 안쪽에 이번 청담 파이어가 직전에 앞에도 나와보지도 못했고 요하니스가 허우적대고 말았는데 이 마필이 11월 15일 날 페르디 도로켓과 같이 외곽에서 같이 뛰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도 걸음은 상당히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10번 페르디 도로켓은 부담 중량이 늘어난 반면 2번 청담 파이어는 53.5kg라면 해볼 만한 마필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9번 미즈업이라는 마필도 일단 전개는 좋습니다. 자, 전개도 좋고 이 마필이 11월 15일 날 2번, 10번, 9번이 같은 경주력을 펼쳤던 마필이고요. 자, 강백호는 이번 경주 5번 그랜드 질주를 한번 공격적인 배팅권의 중심에 놓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는 외곽에서 요하니스가 기승을 해가지고 앞도 나오지도 못해 그렇다고 시종 뒷심도 끌어내지를 못해 정말 허우적대고 자빠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 등짝을 다실바 기수의 57kg 레이팅도 35점 상당히 좀 빡빡하죠. 왜? 게이트는 안쪽이지만 외곽에 발빠른 마필도 밀고 나올 수 있는 찬스인데 저는 다실바 기수의 기승술이라면 충분히 이 마필은 앞선까지도 붙여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만큼 이번 경주 5번을 놓고 공격적으로 갑니다. 자, 일단은 10번 게이트에 있는 페르디 도로켓이 기본 막권이 되겠고요. 5번을 놓고 2번 청담 파이어 거기에 9번 미즈업까지 추천을 때린다라면 5번만 들어온다라면 먹을 건 있습니다. 왜? 10번, 9번이 많이 인기를 모으기 때문에. 자, 하지만 10월 18일 날 페르디 도로켓과 5번 그랜드 질주가 뛰면서 그때 당시 요하니스가 기승을 하고도 이겼습니다. 자, 지금은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이 좀 높지만 그 부담 중량 늘어난 것을 다실바가 해낼 수 있다. 자, 5번, 10번에 5번 놓고 2번, 9번까지 추천드리면서 8경주로 갑니다. 자, 8경주 1600m. 이번 경주는 총 12마리 중에서 이번 금요경마에서 대가리가 있는 서 있는 경주입니다. 즉 5번 해피피버라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자, 흔히들 말하죠. 우리가 경마장에서 강축에 저배당 있다 없다. 경마장의 불편한 진실이죠. 어떤 때는 들어오고 어떤 때는 빨갱이 배당도 부러지면서 의외로 배당이 터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경주는 강백호가 8경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 이유가 5번 해피피버는 인정을 하지만 현장에서 팔리는
2차권 내지 3차권 마필들의 모두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할 겁니다. 자, 이번 경주는 5번 해피피버.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상승세의 걸음이고 체격도 조건도 좋고 앞장 뒤장 양수겹장 모두 갖추고 있는데 후차권이 아주 막권 사먹기 좋은 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배당은 아니죠. 왜? 5번 해피피버가 있기 때문에 5 놓고 현장에서 막권 사먹기 깔끔한 배당으로 한번 때리는 만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경주 1600m 국산 4등급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5번 터치스타맨이 강력한 대가리로 팔리는 순간 강백호는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번 경주 5번 터치스타맨 이마필이 1300m 뛰는 거를 보셨죠? 하루가 다르게 걸음이 늘고 있고 테스타마타의 자마이기도 하고 또한 19조에서 라피도맨과 두 마리 양동작전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입상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아직은 2세 마필이고 2세 후반부 마필이고 자 5번 터치스타맨이 이번에는 쉽게 직전처럼 편안한 선행을 못 갔을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강백호가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999 막권을 노려볼 마필이 있습니다. 단촐한 9마리에서 무슨 999가 배당이 나오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5번 터치스타맨 대가리 있는데 뭘 배당을 노리냐. 현장에서 강백호가 어떤 놈 놓고 때리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제가 노리는 마필을 놓고 때려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마감 10분 전에 현장에서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데요. 자, 5번 터치스타맨을 놓고 때리는 경마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마를 놓고 때리는 경마이기 때문에 5번이 부러지는 순간은 배당은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5번 터치스타맨에 붙여서 입상을 해도 분명히 먹을 건 있습니다. 자, 현장 승부처 구경주 멋진 적중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1800m 혼합 3등급 경주. 이번 경주는 9번 맨 오브 더 매치. 거기에 안쪽에 2번 퀸 오브 있어 8번 라츠 푸타나까지 인기를 나눠가집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공교롭게도 레이스가 2번 퀸 오브 피서와 9번 맨 오브 매치가 레이스를 쉽게 끌어나갈 경주입니다. 자, 9번 맨 오브 매치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유연명 기수가 많은 인기를 모았는데 선행을 못 나가고 3, 4권 초반에 모래를 맞고 거기에 또 4코너에서 완전 퍼지면서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기어왔다고 그러죠. 앰뷸런스랑 같이 왔던 마필이고 이번 퀸오프서도 직전 경주에 무리한 선행권 전개 속에 마지막 경합을 하면서 끝걸음이 무뎌졌는데 자 이번에 출전주기 정상 속에 또 앞선에 나갈 수 있는 2번 퀸 오피서까지 두 마리를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서 배당을 내준다라면 바로 7번 타고난 질주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최근에 단거리만 1202번 경주를 뛰었는데 그 전자의 뛴 걸음을 놓고 본다라면 비록 불량주로에서의 걸음이지만 라스트 탄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요. 자 강백호는 이번 경주 8번 라추푸타나를 노리고 갑니다. 비록 거리적인 1800m의 경험도 없지만 이 마필이 초반이 아주 느린 깡바닥 출입마가 아닙니다. 일단 레이스 전개도 바로 2선 전개가 충분히 나와주는 마필이고요. 다만 부담 중량이 57kg가 늘어난 게 흠인데 전적을 보십시오. 전적을. 8번 뛰면서 4번 우승에 준우승 2번입니다. 고스톱판에서 뽀찌로 딴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러면 그만큼 마필의 능력이 세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비카자마들을 좀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이 마필은 예전 올드 경마 팬들께서는 비카자마 잘 뛰었죠. 옛날에 18조에 있던 비카러브라든지 대상경주도 여러 번 먹었던 비카의 자마인데 이 마필은 순발력 종반 라스트 1800이라도 저는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팔 놓고 자 안쪽에 2번 퀸 오브 서 자 모래를 맞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9번 맨 오브 매치 선두권이 몰락을 했을 경우에 마지막 올라올 수 있는 7번 라즈 푸타나까지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아무리 주로가 가볍고 야간 경마처럼 라이트가 켜졌고 앞선이 유리하다라고 하지만 최근에 뛴 능력을 봐서는 8번이 제가 봤을 땐 우승마다 8 놓고 297 3마리 조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 1200m 정말 짜증나는 말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또 대가리까지 팔리는 6번 파워터치.
이걸 직전 경주에 서부캣을 놓고 때리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게이트 2점에 뭐 최적 전개를 펼치겠지 하고 이 6번 파워터치를 때렸는데 이마필 제가 작년 11월 15일 날부터 제가 노리고 좀 불안불안하다.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이렇게 결정력이 부족한 마필이 또 팔립니다. 이게 또 대가리 인정을 해야 될까요? 자, 이번엔 안 되니까 유연명 등짝으로 올렸습니다. 유연명 기수. 탄다고 무조건 대가리 맞습니까? 저는 또 2주 만에 나와서 먹으려고 나왔겠죠. 최선을 다하려고 나왔겠죠. 하지만 저는 6번 파워터치 후공으로 돌립니다. 왜? 3번 속아봤으면 됐죠. 이거 놓고 막건 사서 얼마나 죽었습니까? 경마팬도. 올 대가리 3번입니다. 3번 빠진 말이 4번 빠지지 말라는 말이 없듯이, 자, 이번 경주 편성의 호기는 맞이했지만은 6번 파워터치 뭔가가 좀 그렇다. 자, 여기에서 7번 다이아몬드 킹. 자, 이 박재희 기수 참, 아니 뭐 김혜성 기수랑 신혼여행이나 뭐 몰디브에 가가지고 누구 말 맞다나 뭐 한 잔을 꺾든지, 아니면 뭐 사이판을 가서 뭐 어디를 가서든지 신혼여행 갈 기수가 여기 와서 기승을 한다. 부담 중량 4kg가 줄었습니다. 요거 종반 라스트 탄력 좋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 역습을 노려볼 마필. 자, 여기에서 12번 IMU어 레몬은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인데 이게 최외곽 게이트에서 과연 밀고 나와서 라스트 탄력을 얼만큼 끌어낼 수 있을까? 오히려 저는 10번 예스파워라는 마필이 배당도 좀 갖고 있고 종반 라스트 탄력도 좋고 거리도 대폭 줄였고 정도윤이가 또 이런 말을 잘 타죠. 따라가서 마지막 한 발. 자, 10번 안고 갑니다. 자, 놓고 때리는 마필 8번 성산 사이먼입니다. 자, 직전 경주의 2등급의 승급전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시종 앞선에 나가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우승 마필과 비록 4착이지만 0.5 마신입니다. 거의 동시 패션으로 결승선을 통과했거든요. 이번에 거리 줄여 나왔고 서승훈 등짝이고 되든 안 되든 안 가겠습니까? 530kg짜리 덩치 마필이 레이스 전개도 바로 2반매 전개, 2선 전개를 펼쳐준다라면 자, 8번 놓고 때립시다. 마지막 86 일단 기본 막권이고요. 8 놓고 7번 10번 이렇게 나머지 마필 추천을 드리면서 자, 1월 10일 금이경마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총 11개 경주에서 다 풀어드리고 3개 경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는데요. 최근에 강백호가 뭐 부산 경마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적중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현장에서 뭐 무조건 뭐 조선 경마 뭐 있습니까? 적중을 해서 때려 먹어야죠. 자, 6경주 8경주 현장 승부처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금요일 현장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